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 회사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혹은 인공지능.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의선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동차가 아닌 다른 것에 집요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룹 차원의 투자를 넘어 개인 자금까지 직접 투입하면서 말이죠. 그 분야는 바로 로봇입니다. 단순한 공장 자동화 수준이 아닙니다. 걷고, 뛰고, 판단하고 인간의 영역을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한 그 로봇 말입니다. 실제로 현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기업 중 하나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자동차 회사를 넘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자동차로 세계를 장악한 기업이 이제는 로봇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돈까지 걸어가며 이 선택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미래를 묻는 질문의 대부분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로봇이죠. 단순한 자동화 설비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도시 하나를 실험실처럼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 현대는, 그리고 왜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를 넘어 로봇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걸까요? 현대차 그룹은 로봇 업계에서 상징적인 존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 발로 걷는 로봇 스팟,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곳입니다. 이 인수는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미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자동차 생산 공정뿐 아니라 물류, 건설, 서비스, 재난 대응까지 확장 가능한 기술을 한 번에 품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현대의 로봇 투자는 인수에서 멈추지 않았죠. 싱가포르에는 축구장 13개 크기의 미래형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공장은 기존 자동차 공장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로봇이 차체를 옮기고 부품을 조립하며 물류를 담당합니다. 사람은 라인에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로봇을 관리하고 공정을 설계하는 역할로 이동합니다. 이미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5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실험 공간입니다. 공식적으로 현대가 밝히는 이유는 명확하죠. 생산성 향상과 미래, 경쟁력 확보입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과 기술 양면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중심 생산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는 품질 편차를 줄이고 생산 속도를 안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그룹 투자와 별도로 개인 자금 약 2,400억 원까지 로봇 분야에 투입했습니다. 단순히 CEO로서의 의사결정이라면 굳이 개인 돈을 넣을 필요는 없죠. 이 선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의선 회장이 로봇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구조 자체를 바꿀 핵심 열쇠로 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로봇 투자 배경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 있죠. 2019년 현대차는 근무 시간 중 공장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일부 생산 라인에서 근무 중 영상 시청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조는 노동 통제라며 반발했고 주말 특근 거부와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와이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 내부에서는 냉정한 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고 근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생산을 멈추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로봇은 와이파이를 달라고 하지 않죠. 근무 환경을 이유로 갈등을 만들지도 않고 가족 취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감정도 없고 생산 효율은 일정합니다. 물론 이는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갈등이 잦은 영역을 기술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관리와 기획,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이동하고 현장은 로봇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향후 5년간 로봇과 인공지능, 미래 제조 기술에 약 1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죠. 이는 단순한 설비 투자 수준이 아니라 기업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 정의선 회장이 개인 자금까지 투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의미가 큽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고 싱가포르에 초대형 미래형 공장을 세우며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은 개인 자금 약 2,400억 원까지 투입하며 강한 확신을 드러냈죠. 표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미래 대비가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제조 현장의 구조적 갈등과 한계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현실적 판단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125조 원 투자 계획까지 더해진
현대의 로봇 전략은 자동차 회사를 넘어 미래 제조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있는 로봇의 미래는 단순히 공장 안에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가 바라보는 로봇은 생산 설비가 아니라 이동하는 존재, 즉 또 하나의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수단이었다면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 개념이 합쳐지는 순간 현대차 그룹이 왜 로봇에 집착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지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단순히 자동차만 돌아다니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고 건물 안에서는 배송 로봇이 돌아다니며 공장과 물류창고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따로 로봇 따로가 아니라 모든 이동과 작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이걸 선점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단순히 로봇 기술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미래 도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UAM 스마트 시티 구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드론, 로봇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물건은 이동하고 서비스는 제공되며 도시는 스스로 돌아가죠.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현대차 그룹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도시 운영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로봇은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죠. 어디서 멈췄는지, 어떤 장애물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효율이 떨어지는지, 이 모든 정보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곧 경쟁력이 됩니다. 자동차 한 대를 파는 시대에서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 정의선 회장이 보고 있는 미래는 바로 이 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단순한 데모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현대의 스마트 공장은 점점 사람의 개입을 줄이며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역할이었던 로봇이 이제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변화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일자리 구조는 분명히 바뀔 것이고 기존의 숙련 노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집니다. 로봇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직무들이 생겨나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 그 방향을 먼저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경쟁에 집중할 때 그 한 발 뒤에서 혹은 그보다 더 큰 그림에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로봇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이 선택을 밀어붙이는 이유, 이제는 조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이자 어쩌면 우리의 일상 자체를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